윤 문서 파기 금지령. 지금 있는 문서, 보관된 문서들 파기하지 마라, 불태우지 마라, 없애지 마라, 이런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서 파기 말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에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문서, 종이문서,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파기하지 마라. 업무용 컴퓨터 교체하지 마라 라는 거죠.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 대변인, 문 정부 특정한 게 아니라 그간 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가 대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서를 파기하지 말라라는 인수위의 공문, 상당히 이례적인 것처럼 현재는 들리는데 이거 어떤 맥락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하 전 공보실장 나오셨잖아요. 네. 인수위에서 당선인 측이 지금 모든 정부 부처 그리고 청와대 포함입니다. 생산된 문서 무단으로 파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이 탈원전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문서를 막 감사를 앞두고 파기하고 감사원에 딱 그게 걸리니까 나도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 라고 했던 희대의 사건이 딱 떠오르는데요. 현 정부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 하나는 지금까지 이게 뭐 지금 인수위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꼭 문재인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뭐 공문서 관련한 거 전체니까 오해는 안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의사 결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소위 뭐 문서를 정리하고 세탁을 하는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전혀 이게 왜 문제가 됐었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은 어떻게 추진을 하다가 성공은 어떤 이유로 됐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문서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공문서라는 게 사실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법으로. 그리고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야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이 어떤 이유로 성공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할 건가, 아니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가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떤 정부든 어떤 부처건 사실은 그동안 의사결정하면서 만들어졌던 문서들이 다 보존돼 있어야 되는 게 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2013년도 청와대 나올 때 네. 사실은 그때도 문서 정리 좀 했어요. 아니 본인은 문서 정리하시고서 이제 와서 문서 정리하지 말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그동안 좀 불편했던 상황에 대한 거,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그게 사실은 다 놔둬야지 되는 거. 지금 뭐 다른 거 갖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기록물도 그럼 언제까지 얼마나 어떤 범위에서 예. 보관을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도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인수위에서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해명은 해요. 왜냐하면 정부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아니 우리를 잠정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라는 불편한 심기도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현 정부 특정한 게 아니라 모든 정부를 다 포함해서 원활한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의 분석은 문 정부의 실책을 증거로서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신내림 공무원 등의 어떤 기시감, 이런 게 조금 작용하는 거 맞죠?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예. 오해라고 보여져요. 오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서에 대해서 지금 다 보관하라는 거는 어느 부처든 어느 정부든 정책을 추진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반성할 부분도 있고 다시 되돌아볼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싹 다 정리돼 있고 모든 게 그냥 소위 말하는 뭐 껍데기성만 문서만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정부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게 참고할 만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없애가지고 놔둘 게 아니라 사실은 다음 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놔둬야 어떤 정책에 대해서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은 어떤 연유로 성공했고 어떤 연유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취지에서 인수위에서 문서를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서, 증거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잖아요. 한때 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는 캐비넷을 열었더니 그 안에 문서와 하드디스크 등이 나왔다 라면서 뭐를 이렇게 흔들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런 종류의 어떤 캐비넷 속 문서가 파기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인수의 뜻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수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 역대 정권에서 정권 교체기에는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예. 문서 파기하지 마라, 전자문서 보존해라 그렇게 항상 요구를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파기예요. 지난 아마 박근혜 정부 말기에 예. 정권 교체 직전에 아마 현 정부에서도 파기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확인이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많은 문서 파괴할 수 있는 기구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다. 그래서 대량적으로 문서가 파기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굉장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청와대에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입주한 다음에 캐비넷에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발견이 됐죠. 파기가 예. 안 된 서류들. 그리고 그런 서류들이 사실은 적폐 수사하는 데 있어서 예. 증거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원래 문서라는 건요, 이제 생성이 되거나 기록이 되면 이건 공문서예요. 그래서 이걸 파기하는 것 자체는 공문서 손괴가 될 수가 있고 경우 때서 외부로 가지고 나가면 공문서는 비밀 누설이 될 수 있고 경우 때는 절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저는 인수위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당연히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아야 하고요. 예.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범죄 행위가 된다면 사실은 법의 잣대에 의해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 맞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위의 어떤 요청 자체는 원칙론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